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18번째로 적천수 천미에 나오는 사주 명조를 중화 용신을 잣대로 풀이하고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중화 용신을 기준으로 이 사주를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벌입니다. 설한의 초벌의 정화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힘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주에서 목이 있는가 또는 일광과 똑같은 불의 기운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목이 우선적으로 용신의 역할을 하고 화가 희신이 되어서 목화 상생을 하게 되는 사주입니다. 금수는 기구신이고 토는 한신입니다. 원국에서 천간의 연간과 시간의 정화와 병화가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들의 뿌리가 지지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천간에 있는 갑을 병정의 뿌리는 지지에서 임, 묘, 사오미, 술토가 해당됩니다. 조토를 포함한 임목, 묘목, 사화, 오화 그리고 미토, 술토가 지지에 있어주면 좋습니다. 다행히 연지에 사화가 보이고 바로 일지에 묘목이 반갑게 보입니다. 인성이 묘목이 있고 시지에는 오화가 같이 목화 상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화의 기운이 그런 대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초벌인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 병정화의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강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행의 숫자가 많다고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연간에 있는 구신인 계수를 보게 되는데 촉토에 아주 강한 근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 편관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화나 병화 둘 중 하나가 없고 갑목이나 을목이 대신해 준다면 조금 더 사주의 중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지에 묘목을 깔고 있고 화의 기운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가 일반적으로 정화를 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힘의 우위는 계수 편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신에 해당되는 금기운은 원국에서는 축토 안에 암장되어 있지만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난다면 매우 강한 기신 작용을 해서 금수 상생을 한 결과 편관 계수를 더욱 강하게 해주고 특히 신금이라는 글자가 온다면은 병화가 병신합이 되어서 곤욕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화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정화는 계수로 인해서 병신합이 운에서 생길 때는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주는 식상은 무력해 보입니다. 축토 속에 있는 기토 정도고 사화 속에 있는 무토 정도입니다. 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8글자가 일간인 정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런 대로 중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천간에 있는 계수 편관이 매우 강하게 투출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의 흐름은 임자 개축은 좋지 않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술도 경금이 와서 기신을 생해서 금수 상생을 할 때 비견과 겁재에 해당되는 정화 병화가 있어서 그런 대로 괜찮다고는 할 수 있지만 매우 좋은 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후 대운은 유축, 사유축 합금이 되고 지지에서는 한신인 기토가 와서
개수 편관을 토국수해서 그 기운을 어느 정도 제어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입니다. 초골의 기토라서 그렇고 또 한신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사주의 원국에 화기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화로부터 생을 받는다면은 한신이어도 어느 정도 힘은 쓸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같이 따라온 유금이 기토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대운에서 왔는 기토가 기토 한신이 원국의 개수 편관을 어느 정도 억제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임철조가 풀이한 적정수 천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조의 이야기입니다. 정화가 늦은 겨울인 초벌에 태어났지만은 비겁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이 개수가 퇴기에 해당되어서 겁재를 수극화할 그런 힘이 없으니 이 개수를 촉토에서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용신으로 삼기는 어렵다. 반드시 촉토 속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촉토가 그것을 감싸주고 겁재를 설해서 결국은 화생토, 토생금해서 재성을 생해주니 용신을 보호하는 희신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낯설게 들리지만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은 묘목이 겁재를 생하고 목생화해서 식신을 목극토해서 식신을 극하는 것이 병이다. 사실은 한신 용신에 해당되는 이 글자가 희신에 해당되는 글자를 목생화한다는 것은 사주의 중화를 두고 본다면 매우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임철조는 아마도 비겁이 지나치게 강하다라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비겁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또 인성이 비겁을 생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단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 용신에 해당되는 묘목이 한신인 토를 극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묘목이 식신을 극하는 것 역시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극토라는 것은 이 사주 원국에서는 불가합니다. 희용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기구신을 극하지 못할 뿐더러 한신과의 극은 일반적인 극의 개념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찍 처자식을 잃었지만은 처와 자식을 다 잃었다. 과거에는 질병도 많고 지금하고는 달라서 전쟁도 많고 해서 처자식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고전에 나오는 사주 명조를 보다 보면은 처를 잃고 자식을 잃고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주에서는 처와의 인연이 약간 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성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암장되어 있습니다. 또 관성은 매우 강하게 도출되어 있는데 그것만을 단서로 처자식을 잃었다고 속단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임자 요는 방금까지 개축으로 적혀 있었는데 잘못 표기가 되어서 방금 수정했습니다. 신의 대운입니다. 초년에 임자와 신의 운에서 사화와 오화를 사해충하고 좌우충해서 그 암충했기 때문에 조상이 물려준 재산은 가득했다. 이런 통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경술운에서는 암암리의 오화와 합을 해서 오술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국이 되어서 이 화국이 되면은 화극금이 되어서 재산이 헛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지에서 화국이 되면 천간에 있는 경금이
파급금 당했다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오술운에 와서는 설명드린 대로 오화가 오술합이 돼서 재성에 해당되는 경금을 파급금해서 재산을 손실을 많이 보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대운에서는 유축금국이 되어서 용신이 있는 축토와 임철조의 설명입니다. 유축금국이 되어서 묘목인 병을 묘유충해서 제거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벌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다소간의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례 임철조의 통변으로 본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무리한 체의 논리로 극을 설명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비극인 화가 많다는 이유로,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비극을 매우 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주에서 말하는 희기가 전도되어 버립니다. 바뀌어 버립니다. 중화용신을 잣대로 보았을 때는 목이 용신이고 화가 희신이어서 사주의 중화를 지킬 수 있는 오행작용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과 수는 지나치게 강한 그 기운으로 인해서 운에서 만나면 원치 않는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주의 중화가 허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학자들께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숫자가 많으면은 강하다라는 그 덩식에 많이 그런 설득을 당하고 맙니다. 여름의 불은 하나만 있어도 강하지만은 이 축월의 불은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그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강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인성이 묘목이 반갑고 이 목과 화가 상생해서 이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를 지키고자 하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는 천간에서 경금과 신금과 임수와 개수의 운이 올 때 금수 기운을 도와줘 버리기 때문에 사주는 중화에서 벗어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사주를 통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자가 일찍 죽는다라는 이런 사안을 운의 기륭만을 갖고 대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 원국의 형편을 잘 살펴서 육친을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업의 성패조차도 지나치게 운에 집착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원국의 해석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운에 치중해서 보다 보면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 잘 유념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